네, 안녕하세요. TMB카입니다. 오늘도 단거리 이동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또 알쓸 카잠 연상 이렇게 좀 촬영을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 켰습니다. 지금 주차한 지는 하루 정도 지난 후에 시동을 걸었고요. 오늘도 날씨가 따뜻해서 바로 시동이 걸리진 않네요. 냉각수 온도는 낮은 상태고 당연히 네, 시동 걸렸네요. 냉간 시동.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볼까요? RPM 1500 정도고요. 이제 RPM이 조금씩 낮아질 거예요. 이왕에 시동이 걸렸으니까 RPM 좀 낮아지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 하나 올렸는데 어저께는 썬루프 위쪽에 이렇게 달아서 촬영 진행을 했는데 앞쪽 시야가 좀 답답하시다는 의견이 있어갖고 오늘은 좀 창문 쪽으로 부착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쪽이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영상 올라가시면 한번 또 보시고 불편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RPM 1100 정도까지 떨어졌고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공조기는 작동 안 한 상태고요. 운전석만 통풍 시트 3단계 현재 켜놓은 상태입니다. 썬루프는 따로 오픈은 안 했고 덮개만 이렇게 열어놓은 주정차 상태입니다. 단속 지역입니다. 잠시 후 시속 현재 모드는 50km 과속 하이브리드 신호위반 모드 같은 단속 경우에는 구간입니다. 에코 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무단횡단 스마트 사고 모드 나갈 이렇게 세 지역입니다. 가지가 있어요. 저는 평소에 주행할 때 스마트 모드로 대부분 주행을 진행을 하고요.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스포츠 모드 하면 계기판이거든요. 근데 이 계기판은 따로 설정 진행이 가능해서 저는 스포츠 모드 하면 계기판이 좀 마음에 들어서 그걸로 놔두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드는 스마트 모드인데 계기판 설정만 스포츠 모드일 때 나오는 계기판 화면으로 해놓은 거예요.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오늘 외기 온도는 13도래요. 대구나 뭐 아래쪽 지방에는 벚꽃이 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제 곧 서울에도 벚꽃이 개하를 하겠죠. 이번에는 저기 윤중로나 이쪽도 벚꽃 축제를 뭐 따로 이렇게 크게 하는 건 아닌데 개방은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는 따로 개방을 안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또 그걸 개방을 한다고 하네요. 무단횡단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 플래티넘 4 장착 진행을 하시면 이렇게 깜빡이 키면 계기판에도 이쪽에 사각지대 영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비 소식이 하나 있는 것 같던데 저도 세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세차 안 한 지가 좀 돼가지고 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 되네요. 이번에 비 오고 나서는 좀 오히려 차가 깨끗해졌어요. 먼지들이 씻겨 내려가가지고. 지금 시간이 6시 10분이거든요. 저녁 시간대, 이제 퇴근 시간대여가지고 앞쪽에 보면 확실히 차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네요. 이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차량들이나 다 마찬가지지 무단횡단 사고 다발 이 지역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일단 이런 냉각 시동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주행을 할 때는 예열이 되기까지는 아무래도 뭐 바로 연비가 잘 나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주행 거리가 있어야지 좀 연비가 잘 나오는 편이고, 만약에 지금 뭐 냉각 시동이 아니라 주행을 다 한 상태에서 예열이 최종적으로 끝났고 엔진 냉각 수온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제가 뭐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하면 그때는 뭐 단거리라 하더라도 연비가 꽤 나오겠지만 지금같이 뭐 하루 이상 이렇게 냉간 상태를 유지한 다음에 시동을 걸고 예열을 해가면서 주행을 하는 상태에는 그렇게 아주 높은 연비가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뭐 냉각 수온 자체도 아직까지도 정상 수온 게이지로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볼까요? 주행은 1.1km, 연비 7.3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시야가 보이시는 게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많은 질문들 주시면은 제가 일단은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답변도 드릴 거고 할 건데, 어저께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제가 보니까 예전 이 전에 전 영상이죠. 거기에 이제 뭐 올렸던 거에 보니까 질의사항을 몇 가지 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답글로도 답변은 드리긴 했는데, 회전 반경에 대한 문의가 그 중에 있었거든요. 네, 요 회전 반경이 소렌토나 산타페보다 차는 작잖아요. 뭐 휠베이스도 조금 더 작고 차 전장도 짧은데 회전 반경은 현재 투싼 차량이 더 넓어요. 이게 바퀴 각도 자체가 많이 안 꺾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편도 이렇게 3차로 도로가 있으면 꽉 차서 유턴이 되고요. 진짜 꽉 차서 유턴이 돼요. 조금이라도 안 꺾고 예를 들어 틀었다 그러면 후진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회전 반경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카니발이 더 좁은 것 같아요. 네, 카니발이 전장이 한 5m 정도 되죠. 5m 좀 넘나요? 예, 그 차량이 오히려 한 4.7m 조금 안 되는 이 차량보다 회전 반경이 더 좁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회전 반경이 유턴할 때 아무래도 후진을 해야 될 환경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 유턴을 해야 될 상황이 있으시면 웬만하면 바퀴를 다 감으신 상태에서 유턴을 하시는 게 그나마 한 번에 유턴이 좀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뭐 그거에 그렇게 뭐 큰 단점이지는 않아요. 뭐 기본적으로 차량이 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유턴 회전 반경이야 당연히 넓은 거고, 그거를 방지하고자 진짜 대형 세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G90이라든지 S클래스 보면은 후륜 조향이 들어가잖아요. 뒷바퀴도 이렇게 꺾이면서 회전 방향을 좀 줄여주고. 근데 뭐 그런 정도의 차량 급이라든지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감안하시고 탈만한 수준이고요. 주차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좀 회전 방향이 넓다 보니까 몇 번 반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게 뭐 아주 큰 단점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기존에 여러 큰 차량들을 소유를 했던 건 아니지만 뭐 많이 운전을 한 환경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근데 일단은 동급 대비 회전 반경은 넓다. 그거는 규정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올린 것 중에 생각보다 LED 패키지 제가 한번 촬영해서 올렸었는데 그것도 호응도가 괜찮더라고요. 진짜 LED 패키지 차량에 들어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소개 영상도 제가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보시고, 또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신 거 보니까 이 하이브리드 플래티넘 4에 들어가는 옵션 중에 원격으로 이제 스마트키 통해서 차량을 뭐 전방으로 후방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이 무슨 필요가 있냐라는 답변이 있으신 분이 있으셨는데, 저는 이 기능 생각보다 되게 만족하거든요. 뭐 기둥에 이렇게 바짝 붙여서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주차를 해놓고 제가 탑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뭐 그런 경우에 저는 상당히 요긴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 개인적으로 400m 앞 시속 이 50km 플래티넘 4 과속 이 신호 추가 위반 옵션을 좀 단속 추천을 구간입니다. 드려요. 여기에 이제 묶이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사각지대 뜨는 것도 있고, 서라운드 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키로 원격 주차, 주차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스 스피커 이렇게 들어가는데, 솔직히 보스 스피커는 묶여 있으니까 그냥 같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장점이 있지는 않고요. 뭐 서라운드 뷰, 어라운드 어린이 보호 뷰라든지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그다음에 서행하세요. 원격으로 되는 그 기능은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플래티넘 4 이 옵션은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 워낙 개인들의 단속 호불호를 지역입니다. 많이 타는 어린이 영역이라서 보호 구역입니다. 그거는 이제 뭐 제가 뭐 권한다 이런 거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플래티넘 4 이 옵션은 상당히 괜찮아요. 보시면 지금도 이제 전방 카메라랑 이 전체적인 위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화면 카메라가 있고, 이쪽은 앞바퀴, 후방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화면도 앞에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좁은 공간은 참 괜찮아요. 저는 또 환경이 주택이라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설정 기능이 있는데 주차 설정 기능이 따로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차 안전 보면 서라운드 뷰 모니터 자동 켜짐 요 기능이 있거든요. 주차 거리 경고 자동 켜짐 요거 설정을 해놓으면 지금 차량에 앞에 이렇게 좀 가까이 붙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감지기랑 그 다음에 영상이 이렇게 켜지는데 제가 영상은 강제로 꺼가지고 이번에 안 켜졌는데 이 영상까지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지금은 켰어요. 제가 직접 켰는데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속도가 지나가게 되면은 좀 넘어서면 그 경고 기능이 하고 서라운드 뷰는 꺼지게 되고요. 제가 다음번 대기 시에 좀 가까이 붙어가지고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 좀 보여드릴게요. 자, 가까이 붙어 올게요. 무단횡단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는 안 켜지고 더 붙으면 더 붙어 보겠습니까? 네, 지금 자동으로 켜지죠. 그리고 요 뭐 소리가 시끄럽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카메라, 이건 경고만 따로 끌 수도 있고 카메라도 끌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름값이 휘발유 1968원, 경유 1898원이네요. 여기가 좀 저렴한 편인데도 아직까지는 저 정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네요. 지금은 삐 했죠. 이게 주변에 이제 외제 차량들 있잖아요. 외제 차량 감지기도 아니고 지금 보면 저쪽에 벤츠라든지 BMW 주변에 차량이 있으면 주파수가 간섭이 되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좀 이렇게 경고음이 울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외제차 피하라는 경고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주파수 간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호회에서도 그렇고 엔진오일 증가가 아주 이슈예요. 하이브리드 차량 엔진오일 증가가 상당히 이슈인데 어떻게 이 투싼 차량은 결론이 날지 참 궁금합니다. 퇴근 시간이다 보니까 확실히 시간이 꽤 걸리네요. 지금 2.7km 오는데 14분 걸렸어요. 그래도 차들이 많이 줄은 거예요. 예전 퇴근 시간에 비하면. 예전에는 뭐 더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재택근무여가지고 집에서 근무 후에 이렇게 이동을 해서 복장이라든지 이것도 제가 지금 이제 추리닝 바람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냥 출퇴근 진행을 이제 해보면 확실히 많이 차량이 좀 줄었어요. 그리고 가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줄고 기름값이 상당하니까 확실히 변화가 있더라고요. 전방 출발 알림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출발하고 제가 안 하면 뒷차 눈치 보여서 가야겠네요. 퇴근 시간에. 이걸 테스트하는 건 다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량이 2단에서 3단 넘어갈 때 RPM이 조금 떠요. 하이브리드 차량이. 그래서 저는 그때 요 패드를 좀 사고다발 사용을 지역입니다. 해줍니다. 요거는 이 연장 킷을 요 빨간 색상 보이시죠? 요거는 제가 따로 부착을 해놓은 상태고, 이게 이제 없을 자동차 때는 단속 길이가 한 요 지역입니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요걸 해놓으면은 뭐 여기를 잡든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따로 부착을 해놨습니다. 현재 연비는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10.2km네요.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어제랑 다르게 창문 쪽에 부착을 해놔가지고 아무래도 풍절음이라든지 뭐 소음이라든지 이런 건 좀 더 부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좀 전에는 따로 뭐 멘트라든지 이런 거 안 하고 좀 이렇게 환경에서 어떤지 좀 보시라고 이렇게 놔뒀고요. 자, 이제 멘트를 쭉 해서 이어나가자면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엔진오일 증가 이슈가 터지고 나서 계약을 뭐 해지를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지금 계약 걸어 놓으시면 한 1년 걸려요. 두산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 그때면은 어쨌든 해결책이 나온 상태에서 받으시지 않으실까 저는 싶거든요. 그래서 아직 판단은 섣부르시고 일단은 계약은 유지해 놓으시고, 그렇다고 뭐 차량이 바로 이렇게 나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좀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출고해서 타고 다니는 저도 있는데요 뭐.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떠한 해결책이 나오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니콜 받을 게 지금 뭐 냉각수하고 그다음에 카드키하고 그 두 가지 있는데, 다음 오일 교환할 때 한 번에 받으려고 아직은 안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냉각수 교체를 안 해 본 분류의 행주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좀 일반적인 냉각수 교환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손에 좀 익숙해지시고 좀 그런 것도 몇 번 적용해 보신 다음에 저도 방문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아직은 좀 방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항상 조심히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스쿨존.
목적지에 거의 다 와가는데요. 오늘은 여기도 4.8km. 어제 제가 5km 주행 영상 올렸는데 오늘도 얼추 비슷하네요. 4.9km. 뭐 저희 가면은 딱 5km 조금 안 되겠네요. 여기는. 어제는 그래도 더 연비가 좀 잘 나왔는데 어제는 환경이 저기 고가라든지 이런 데가 있었으니까 좀 뭐 신호대기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탄력으로 좀 가는 환경들이 있어서 어제는 좀 연비가 괜찮았는데 오늘은 현재까지 13.6km. 지금 연비는 계속 오르고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확정적인 연비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연비는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네,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요.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사항이나 궁금점 많이 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해 드릴 거고요. 뭐 많은 답변도 드릴 거고요. 13.5km, 4.9km 시간이 22분 걸렸습니다. DMB카 많은 좀 구독자가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구독과 또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오늘 영상은 알쓸카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DMB카였습니다.